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4개의 기준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두 동심원 사이의 반지름차가 최소가 되도록 만든 원, 이것은 최소 영역 기준원이고요. 계산된 기준원으로부터 공작물 표면까지의 편차, 이 편차의 제곱을 전부 더한 것이 최소가 되는 조건으로 계산한 기준원이 최소 제곱 기준원, 그 다음에 공작물을 둘러싸는 최소 지름을 가진 원, 이것이 최소 외접 기준원, 그 다음에 공작물의 전체 형상에 둘러싸이면서 최대 지름을 갖는 원, 이것이 최대 내접 기준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최소 영역 기준원이 ISO 11001 규격에 부합하는 값이고 진원도가 최소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진원도 계산에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최소 제곱 기준원은 이것은 평균원 개념이다. 그 다음에 돌기가 있어도 안정성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다만 구멍이냐 축이냐에 따라서 조립 시 간섭이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평균 지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최소 외접 기준원은 축의 지름, 즉 축의 조립성을 고려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이다. 최대 내접 기준원은 구멍의 지름, 역시 구멍의 조립성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기준원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명한 기준원 4가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기준원 3가지를 한 군데에 모아본 것인데요. 최소 제곱 기준원, 최대 내접 기준원, 최소 외접 기준원입니다. 지름은 최소 제곱 기준원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최소 외접 기준원의 지름이 더 크고 최대 내접 기준원의 지름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기준원을 적용함에 따라서 중심 위치가 변하는데 중심 위치는 이 형상에 따라서 어디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하긴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런 공작물의 형상을 가졌을 때의 예를 든 것이고요. 각각의 중심의 변화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름은 이런 순서대로 커지고 중심 위치도 XY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름은 조립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중심 위치의 변화는 위치도, 동심도, 흔들림 이것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위치도도 관계 형상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조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원 4가지의 특징을 모두 살펴봤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값이 실제로 지름이 변하는지 아니면 중심 위치가 변하는지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비교는 형상을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텐데요. 형상 1은 요거는 일반적인 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형상이고요. 형상 2번은 튀는 부분이 있는 형상.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각각의 값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형상, 특별히 튀는 형상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최소 영역 기준원을 적용해서 진원도를 계산했더니 1.5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1.5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x, y 어느 기준으로부터 x, y 값 그 다음에 편심량을 계산했더니 0.7 마이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이 값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최소 제곱 기준원으로 했더니 진원도가 1.7 마이크로미터. 이건 거의 같죠. 그런데 dx, dy가 차이가 나서 편심량은 0.6 마이크로미터가 나왔고요. 이것은 최소 외접원, 진원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심량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요. 이것은 최대 내접원입니다. 최대 내접원도 진원도는 큰 차이가 없고 편심량도 큰 차이가 없고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 1에 대해서 측정한 것들을 요약을 했더니 진원도는 0.1, 0.2 이것이 요 LSCI에 비해서 0.2 마이크로미터가 작고 이것은 0.1 마이크로미터가 작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심량은 최소 영역원으로 계산했을 때가 0.2 마이크로미터, MCCI로 기준했을 때가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MICI로 계산했을 때가 0.2. 사실은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는 거죠. 편심량이니까. 이렇게 해서 편심량을 계산해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동심도가 규제된 도면이다 라고 봤을 때는 동심도가 LSC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영역 기준은 0.3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최소 외접원은 0.3 마이크로미터, 최대 내접 기준원은 0.4 마이크로미터의 각 기준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동심도가 0.3 마이크로미터, 0.4 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값, 예를 들면 뭐 동심도가 10 마이크로미터다, 5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보면 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이 제품의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제 진원도 형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더 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불규칙하게 튀는 형상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크게 데이터가 튀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최소 영역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진원도는 5.4, 그 다음에 편심량이 1.4가 나왔습니다. 최소 영역 기준원의 중심은 여기가 되고 진원도는 이 값이 되는 것이죠. 그 값이 이제 5.4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심량이 1.4 마이크로미터라는 의미는 지금 여기서 보면 x가
1.3, y가 마이너스 0.5, 여기 정도의 데이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도면상에서 이렇게 도면이 있는데 여기가 데이텀 A, 그리고 만약에 이 면에 동심도가 뭐 예를 들면 0.01 A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형상이 지금 이것이 되는 것이고, 이 데이텀 A의 중심, 요 중심이 지금 요게 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도 마찬가지고 요 뒤에서 볼 그림도 마찬가지 이런 개념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값이 1.4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것은 최소 제곱 기준원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요것이 최소 제곱 기준원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안쪽으로 들어온 값, 가장 반가 쪽으로 나간 값 해서 이만큼, 요게 RON T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요 값이 RON V가 되고, 여기서 요 값이 RON P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ON T라는 것은 요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요 전체 진원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심량이 0.6. 여기서 보면 x가 마이너스 0.2, y가 마이너스 0.5니까 여기에 데이텀이 있고, 요 중에서 요 값이 0.6 마이크로미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최소 외접 기준원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소 외접 기준원이니까 전체 형상을 둘러싸면서 주름이 최소가 되는 원, 지금 전체 형상을 둘러싸니까 여기에 접촉한 지금 요원이 MCC I가 되고, 요원의 중심이 여기가 되고, 이원의 중심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온 값, 요 값이 미니멈이 되고, 맥시멈은 당연히 여기서 MCCI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진원도가 됩니다. 진원도는 RON T, 요거는 진원도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5.8 마이크로메타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X는 마이너스 0.1, Y는 마이너스 1.9 해서 여기 어디쯤에 데이텀이 있고요. 데이텀. 그 다음에 요 편심, 요것이 1.9 마이크로메타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내접원 MIC, 여기서 최대 내접원을 구하려니까 형상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최대 지름을 갖는 원, 여기서 세 점에 의해서 최대 내접원의 지름이 결정이 되니까 그 세 점이라는 것은 여기, 또 여기, 여기가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도 닿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원이, 지금 요 원이 최대 내접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최대 내접원의 중심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가장 밖에 있는 값, 지금 요 값이 되죠. 요것이 R max가 되고, R minimum은 요것은 곧 MICI가 되고요. 그래서 그 차이값만큼, 요만큼이 진원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이 지금 이 값이 되고요. X는 1.3, Y는 여기서 X는 1.3, Y는 마이너스 0.4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편심량이 1.4,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튀는 부분이 있는 형상 2번에 대해서 4가지 기준원 적용한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이 결과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원도도 5.4에서 7.1 차이가 약 1.7 마이크로메타 정도 났고요. 그리고 4가지 중에서 최소 영역 기준원이 진원도가 제일 작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작게 나왔고요. 요 경우는 최대 내접 기준원도 진원도가 같이 나왔고, 중심 위치 변화는 최소 제곱 기준원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최소 영역 기준원일 경우에는 0.9만큼, 그 다음에 최소 외접원인 경우에는 1.4, 최대 내접원은 0.8. 그래서 이것을 같은 형상에 대해서 기준원만 다르게 적용을 했을 때 위치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보면은 지금 최소 제곱 기준원과 최소 외접 기준원은 약 2.7 마이크로메타의 동심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형상에 따라서 또는 어떤 불규칙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반 측정 방식에 의해서 진원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따로 뭐 적용하는 거 없이 그냥 마이크로메타 또는 V블록 다이얼 게이지를 가지고 FIM 값을 적용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에 근거해서 진원도를 평가할 때는 이러한 기준원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준원이 기하편차, 여기서 기하편차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진원도가 중요한 것이고요. 진원도를 재다 보니까 진원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원이라는 게 필요했고, 기준원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중심 위치와 지름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기하편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중심 위치 변화는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 위치의 차이가 나고요. 지름의 변화는, 반지름의 변화는 이제 지름에 대해서 조립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돌기의 영향인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최소 영역 기준원, 최소 외접 기준원, 최대 내접 기준원은 돌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최소 영역 기준원은 진원도에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조립을 요할 때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영역 기준원을 빼고 최소 외접 기준원, 최대 내접 기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빨간색으로 그린 1번 요것이 최소 외접 기준원입니다. 근데 이것은 돌기가 없을 때 이 돌기를 잘라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최소 영역 기준원입니다. 최소 외접 기준원입니다. 돌기가 없다면 이 1번 형상이 정상적인 형상이고 요 3번 여기가 최소 외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제거하지 않았다면 최소 외접 기준원은 이 2번 요 파란색의 요것이 최소 외접 기준원이 되고 요 4번 요 부분이 돌기의 영향을 받은 최소 외접 기준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이 중심 위치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이쪽은 오른쪽 그림은 최대 내접 기준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그린 이 부분은 돌기를 제거한 상태의 최대 내접 기준원이고 이때의 중심은 요 3번이 됩니다. 이 부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이 2번 이 파란 선이 돌기를 포함한 최대 내접 기준원이 되고요. 요 파란색의 4번 요 부분이 돌기를 포함한 최대 내접 기준원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만큼의 중심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즉 돌기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소 영역 기준원일 경우에는 돌기가 있는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을 포함해서 최소 영역 기준원의 중심 위치를 계산했고요. 이 부분은 돌기 부분을 잘라낸 경우입니다. 중심을 계산했더니 중심 위치의 차가 1.4 그 다음에 이거는 0.6이니까 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0.8 마이크로미터의 차이가 났고요. 이것이 편심이 되고 만약에 동심도를 계산한다 그러면 1.6 마이크로미터의 차이가 이 돌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소 제곱 기준원의 경우에는 돌기의 영향을 안 받고 전체적으로 그 편차의 제곱 합, 즉 평균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편차가 있는 경우도 돌기가 있는 경우도 중심 위치가 편심량이 0.6 돌기를 잘라낸 경우도 0.6 그래서 최소 제곱 기준원에서는 돌기가 있으나 없으나 중심 위치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은 최소 외접원입니다. 최소 외접원인 경우 이 돌기가 있으면 이 세 점을 이용해서 최소 외접원을 기준 계산하고 그 중심 위치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내면 원이 달라지죠. 중심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0.6 잘라냈을 경우에 0.6 잘라내지 않았을 경우에 1.9 이 차이는 편심이 1.3 마이크로미터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동심도를 계산했다고 치면 2.6 마이크로미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돌기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 내접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돌기의 영향을 받을 때는 요점을 이용해서 최대 내접원을 계산하고 그 중심이 여기가 됩니다. 데이텀으로부터 1.4. 그 다음에 돌기를 제거하고 나면 그 중심이 데이텀으로부터 0.6 차이. 그래서 이것도 0.8이 돌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편심이 차이가 나고 동심도로 계산하면 1.6 마이크로미터의 동심도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기의 유무에 따른 중심위치 변화를 요약을 해보면요. 최소 제곱 기준원의 경우에는 제거 후나 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 영역, 최소 외접, 최대 내접 기준원인 경우에는 0.8, 0.3, 0.8 이렇게 중심 위치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CCI의 경우에 0.9가 아니고 1.9였습니다. 1.9. 그렇기 때문에 0.3이 아니고 1.3의 차이가 나는 거죠. 제일 많이 났죠. 그래서 이거는 편심량인데 만약에 동심도를 측정하는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1.6 마이크로미터 0. 이거는 2.6 마이크로미터. 이것도 1.6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내접원과 최소 외접원이 기능상에는 부합을 하지만 구멍이냐 축에 따라서 기능상에는 부합을 하지만 또 이런 돌기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것은 측정자가 잘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진원도 자체만을 계산할 때는 MZCI를 선택한다. 이것은 ISO와 ASME 규격에 부합한다 라는 것이고요. 조립성을 고려할 때 외측 원인 경우에는 MCCI를 선택하고 내측 원인 경우에는 MICI를 선택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평균원을 계산하고자 할 때는 LSCI를 선택한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기준원에 따라서 지름과 진원도, 동심도 흔들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용도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부분이 요 뒤에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돌기의 영향을 MCCI나 MICI는 크게 받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오늘 공부하는 것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더 설명할 것은 제가 약자를 쓸 때 LSCI, MZCI, 그 다음에 MCCI, MICI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I를 빼고 그냥 LSC, MZC, MCC, MIC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 당시에는 원통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원만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리스트, 스퀘어, 서클, 미니멈 존 서클 이런 식으로 이 C가 원이라는 것의 약자였기 때문에 따로 표현을 안 했는데 최근에는 원뿐만 아니고 원통에도 똑같은 기준 원통을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통도 약자가 실린더입니다.
CYLINDER. 그러다 보니까 그냥 LSC 하면은 이것이 LS 서클이라는 것인지 LS 실린더라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에다가 CI를 붙인 것은 원이고 원통은 CY를 붙입니다. 그래서 LSCY 이렇게 하면 이것은 최소 제곱 원통, 그리고 MZCY 하면은 최소 영역 원통, MCCY 이것은 최소 외접 기준 원통, MICY 하면 이것은 최대 내접 기준 원통,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CI가 붙는 것과 CY가 붙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온 책자나 자료에서는 CI를 쓰지 않고 그냥 C를 붙였는데 이것은 원에 적용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 원이나 기준 원통을 적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은 진원도 전형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진원도 측정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학기 때 실습하는 진원도 측정에서도 비록 장비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실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